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작은 마을, 한 노부부가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무슨 근본도 없는 한국산 제품을 설치한다고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엔 훨씬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어떠니? 요즘 중국산 제품이 잘 나간다더라.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청년은 그대로 한국산 제품을 구매했고 결국 한 달 뒤 한국 기술력과 중국 기술력의 수준 차이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은 한국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받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느꼈음에도 저만 알고 있는 건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 집에서 분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둥이인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만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였죠.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셨고 이로 인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건망증이 심해지신 부모님께서는 집 열쇠를 그렇게나 잃어버리시곤 하는데 독일에는 열쇠와 관련해서 특별한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열쇠 하나 잃어버리면 최소 300만 원에서 열쇠공의 출장 시간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싼 값을 몇 번 치르게 되자 저는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 열쇠가 아닌 도어락을 달아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굉장했습니다. 흔히들 독일은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독일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기에 도어락 같은 최신 기술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저는 괜찮은 도어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도어락은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유명했는데요. 두 국가 모두 도어락이 보편화된 국가였고 도어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점은 안정성과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산은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삼성 노트북을 구매한 적이 있고 이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거든요. 최고의 성능의 가볍기까지 한데 내구성도 완벽해서 실수로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멀쩡하죠. 그리고 주변에 중국산 노트북이 싸다고 구매했다가 한번 떨어뜨리니 그야말로 박살이 나거나 구매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도 안정성 문제로 기존보다 성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문제를 겪은 다른 친구들을 보다 보면 중국 제품은 한국 제품에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산 도어락을 구매한 뒤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가 실수한 점이라면 가격까지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핀, 너 제정신이니? 그 가격을 주고 듣도 보도 못한 한국산 제품을 구매했다는 거야? 그럴 바엔 독일산 제품을 구매하지 그랬니? 아니면 요즘 중국산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더라. 당장 반품하고 중국산으로 다시 구매하자꾸나. 저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보다 한국이 더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제 결정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외치시며 중국산 제품만을 고집하시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산 제품이 도착했고 부모님은 생각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편리한 한국산 도어락을 신기해하시며 꽤나 만족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희 집 옆집에 중국인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매너가 없어도 너무나도 없었거든요. 은근슬쩍 쓰레기를 저희 집 앞에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밤만 되면 자신들의 중국인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며 쩌렁쩌렁 시끄럽게 떠들었죠. 저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이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봐요, 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밤마다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죠. 내가 당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친구들과 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독일 놈들은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도대체 이곳에서 중국어가 빼곡히 적힌 쓰레기들을 옆집 중국인이 버리지 않았다면
누가 버렸다는 건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아볼까도 고려해봤으나 남겨질 부모님을 위해서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고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밤에 주민들을 초대해서 옆집 중국인들처럼 똑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봤어요. 그들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저희의 심정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음이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서 그들은 저희 집 문을 맹렬히 두드리더니 조용히 하라는 염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떠드는 소리를 몇 주나 참았는데 당신은 단 3분도 못 참는 건가요? 중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건가요? 그러자 그 중국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저희 집 문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배변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당연히 중국인들 짓이겠거니 해서 저는 중국인들에게 항의하러 갔으나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왜 M1 사람을 잡는 거야? 독일 놈들은 인종차별이 심하다더니 그게 사실이었네. 도대체 인종차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한 번은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담벼락 너머로 죽은 고양이나 쥐 등을 던져놓는다거나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놓는다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른 척했죠. 그러다 한 번은 이 중국인이 집 앞을 나서던 어머니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서 넘어뜨리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했는데요. 연로하신 어머니는 그대로 넘어지셔서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으셨죠.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자 저는 이 중국인들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CCTV가 전무했고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 중국인들은 이 점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저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그때 갑자기 기가 막힌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한국산 도어락을 구매할 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녹화해주는 최첨단 기능이 있었다는 점이 떠올랐거든요. 워낙 한적한 마을이라 이 기능을 쓸 데가 없을 거라 생각한 저는 이 녹화 기능을 그저 기억 저편으로 밀어뒀었는데 드디어 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영상 보관함을 찾아봤고 다행히도 이곳에는 중국인들이 저지른 각종 만행들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몇 주 전, 몇 달 전 일까지 전부 말이죠.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경찰도 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해낸 것이죠. 저는 이 기쁜 사실을 당장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영상을 보자마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 싶은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병실에 계신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려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마침 옆집 중국인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저희와 마주쳤는데요. 그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씩씩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젠장할, 그게 CCTV 기능이 추가된 최첨단 도어락일 줄이야. 그런데 CCTV가 탑재된 도어락은 너희만 있는 줄 알아? 우리 집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탑재된 중국산 도어락을 달아놨고 너희가 한 짓도 그대로 녹화되었을 거야. 나는 이 영상을 담장 경찰에 넘기겠어. 처음에 저는 이 중국인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아무런 행동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떨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 엄마가 그렇게 당한 뒤로 정말 분이 안 풀리더구나. 어떻게 힘없는 노인에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집 밖을 나섰는데 안 그래도 그 중국 놈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니? 참았어야 했는데 그 중국 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지팡이로 마구잡이로 가격하고 말았단다. 그 포악한 중국 놈이 왜 맞고도 가만히 있나 싶었더니 다 그 CCTV 때문이었구나. 이건 큰일이었어요. 아까 본 중국인은 아버지의 지팡이 찜질에 호되게 당했는지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고 손가락에 붕대까지 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자칫하면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을 정도로 꽤나 심각한 사안이었죠.
옆집 중국인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결국 아버지도 벌을 받고 말 테니 이건 서로가 지는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에게 넌지시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기, 옆집 중국인들이 따로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았나요? 그러자 경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안 그래도 이 집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신고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필 비가 와서 그런지 그 중국인이 설치한 CCTV 도어락에는 그날 영상뿐만 녹화되지 않았더라고요. 증거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간 그 중국인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이 걸려왔던 터라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거짓말로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농후할 테죠.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 도어락과 중국산 도어락의 성능 차이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다니 저희 가족을 구원해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나중에 찾아보니 중국산 CCTV는 성능이 조악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울 경우나 더울 경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기술력은 그저 한국을 모방하는 데서 그쳤기에 안정성과 내구성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그 중국인 부부는 독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고를 쳐온 이력이 확인됐고 이번 사건까지 묶여서 실형 및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결정났어요. 이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한국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며 한국 기술을 얕잡아본 것에 대해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저희 마을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렇게나 보수적이었던 저희 마을의 주민들은 하나둘씩 도어락을 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희 마을 사람들 거의 다 한국산 도어락을 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것도 모자라 엄청나게 보수적이었던 독일 마을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죠. 제가 그때 부모님 말씀만을 듣고 저렴하기만 한 중국산 도어락을 구매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 노트북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이 정도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네요. 한국 제품을 구매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